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강의에서는 간단히 AWS 람다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그 일환으로 하나의 AWS 람다 함수를 만든 뒤에 그 앞에 API 게이트웨이를 붙여서 하나의 웹서버처럼 동작하는 간단한 형태의 웹서버를 빠르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AWS 람다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제 중 하나인 크롤링 예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AWS 람다를 이용해서 특정한 웹사이트의 주요 정보를 크롤링 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반환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이썬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AWS 람다는 이렇게 하나의 파이썬 함수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라이브러리와 AWS 관련 라이브러리만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크롤링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WS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웹사이트를 크롤링하는 등 보다 범용적이고 실용적인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는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그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압축해서 이 람다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람다 함수에서 필요한 어떠한 라이브러리가 있을 때 그것을 직접 여기에 등록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본 뒤에 실제로 특정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크롤링하는 예제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제에서는 간단히 기본적인 파이썬 사용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뷰티풀 수프란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건데요. 이를 위해서 저는 간단히 파이참 개발 환경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혹시 파이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에 파이썬 강의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특정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때 파이프라는 것을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고요. 이러한 파이참과 같은 개발 환경에서는 그렇게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과정을 매우 간편하게 해줍니다. 전 이렇게 VS4라는 즉 뷰티풀 수프라는 이 라이브러리가 이미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곧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번 하나의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간단히 크롤링을 해보는 예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를 위해서 URL 라이브러리에서 request라는 이름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와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티풀 수프 라이브러리 또한 불러오겠습니다. 자, 저는 한번 간단히 이 구글 검색 엔진의 메인 페이지에서 A 태그, 즉 어떠한 링크만 간단히 뽑아내는 하나의 크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뷰티풀 수프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때 이 파라미터로 해당 URL에 접속해서 그 HTML 코드를 읽은 것을 넣어주게 되면 이 뷰티풀 수프가 그것을 파싱할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html.parser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당 구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얻어낸 HTML 문서를 파싱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뷰티풀 수프를 이용해서 모든 A 태그를 찾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리서트 리스트에 하나씩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A 태그의 내용을 리스트에 담아서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자, 한번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구글 메인 페이지에서 존재하는 모든 A 태그, 즉 링크를 다 하나씩 찾아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파이참과 같은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그 설치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특정한 코드를 실행하여 동작시키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AWS 람다에서도 이용하도록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파이썬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그 파이프라는 걸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별도의 폴더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를
AWS 람다에 올리는 방식으로 AWS 람다에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별도의 폴더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신 뒤에 해당 경로를 복사해서 그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제 이 경로에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파이프3 명령어를 이용해서 vs4라는 뷰티풀 수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T 옵션을 붙이신 뒤에 한 칸 띄어쓰기 하시고 점을 찍어 주셔야 현재 폴더에다가 이 bs4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 폴더에 뷰티풀 수프 라이브러리가 폴더 형태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약간의 시간 뒤에 뷰티풀 수프가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 폴더 안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들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zip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폴더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이렇게 bs4.zip이라는 파일로 압축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칸 띄워주시고 점 또한 찍어주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 모든 폴더가 다 하나로 압축되어서 이 bs4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AWS 람다에 올려주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AWS 람다에서 이 bs4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이렇게 AWS 람다로 돌아와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펑션 코드 부분에 업로드 zip 파일을 눌러 주셔가지고 우리의 패키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는 방금 제가 압축했던 이 bs4 압축 파일을 업로드를 해 주겠고요. 이렇게 세이브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AWS 람다 같은 경우는 함수를 업로드를 하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코드가 해당 압축 파일을 해제한 것으로 치환되어 버립니다. 즉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코드는 날아간다는 말이죠. 다만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러 함수는 반드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람다 펑션 점 람다 핸들러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방금 전과 같이 오르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이 AWS 람다 같은 경우는 파이썬 프로젝트에서 기본 핸들러로 람다 펑션 파일에 람다 핸들러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의 파이썬 파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이렇게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면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은 파일 이름을 입력해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람다 펑션 .python 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되겠죠. 자, 바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 JSON과 URL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 라이브러리로서 이 람다 함수가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bs4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가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기본적인 함수 이름인 이 람다 핸들러란 함수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람다 핸들러는 반드시 2개의 파라미터를 받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그리고 콘텍스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작성을 했던 코드와 동일하게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바로 이렇게 아까와 동일하게 URL 라이브러리에서 리퀘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URL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HTML 문서를 받아온 뒤에 html.parser를 이용해서 HTML 문서를 파싱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A 태그를 모두 찾아서 리서치 리스트에 담아서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람다 같은 경우는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return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이렇게 먼저 스테이터스 코드로 200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출력되는 내용으로는 result 리스트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작성이 되었으니까 세이브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이렇게 작성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우리의 웹서버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정상적으로 구글의 메인 페이지에서 모든 링크 데이터를 다 파싱해서 우리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AWS 람다에 특정한 크롤링 코드를 작성을 해 놓게 되면
이렇게 원할 때마다 웹서버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크롤링된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떠한 유니코드 형태가 웹 브라우저의 한글 형태로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람다 API를 이용하는 쪽에서 유니코드 형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도록 만들면 해결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주 정상적으로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잘 출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AWS 람다에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파일을 압축해서 이렇게 람다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존재하는 이 폴더들을 그냥 만약에 지워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크롤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AWS 람다 파이썬 디폴트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AWS에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알려주고 있네요. 자, 바로 한번 파이썬 3.6 우리의 런타임을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한번 BS4가 추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BS4는 추가가 되어 있지 않고요. 뷰티풀스프 또한 추가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럼 대체 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걸까요? 한번 BS4 라이브러리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폴더들을 지웠기 때문에 아직 라이브러리가 동작하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게 제 추측인데요. 한번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람다 펑션을 새롭게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 보았고요. 마찬가지로 파이썬 3.6을 선택해서 한번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람다의 기본적인 권한으로 하나의 역할을 만들어서 아까와 똑같이 하나의 펑션을 만들어 보았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함수의 상태에서 방금 우리가 복사한 그 코드를 다시 붙여서 저장을 한 뒤에 한번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 API 게이트웨이를 붙이지 않아도 테스트 또한 해볼 수가 있는데요.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하나의 이벤트 이름을 지은 뒤에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네요. 임포트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아래쪽에 보니까 이 BS4라는 모듈이 없어서 임포트 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 BS4 같이 기본적으로 AWS가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라이브러리인 경우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별도로 압축 파일 형태로 업로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업로드를 한 다음에 코드를 동작시키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AWS 람다의 버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라이브러리 폴더를 올린 뒤에 다시 지운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이 함수가 여전히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AWS 람다로 특정한 웹사이트를 크롤링할 수 있게 되었고,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BS4라는 라이브러리를 AWS 람다에 업로드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구글의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 정보를 크롤링해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의를 마칠게요.